안녕하세요. 오늘 1교시는 도덕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대원이가 1등으로 찾아와 줬어요. 아주 훌륭해요. 예원이도 두 번째로 와준 것 같아요. 어, 오늘 날씨가 되게 좋죠. 여러분 집에 있다고 침대에만 누워있지 말고 이 온라인 학교 수업 듣고 바깥에 창문에 좋은 풍경도 좀 보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 채팅 내용, 질문 먼저 피드백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갈등 해결 유형 중에 직면형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면형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직면형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래서 꼭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 의견만 막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걸 바로 직면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 이야기 하면서 또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존중해주고 한다면 직면형보다는 협력형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ING5900 친구가 저번 수업에서 너무 열심히 참여해준 거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다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닉네임을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 상범이나 영관이, 원철이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와주는 경우에 선생님이 읽어주기 편한데 닉네임이 너무 길거나 선생님이 불러주기 조금 민망한 닉네임이 있거나 하면 좀 못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으로 들어와주면 선생님이 더 많이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ING5900 친구 오늘도 출석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규가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 비유 표현을 좀 해줬거든요. 조정은 변호사 같은 거고 중재는 판사 같은 역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너무 정확하게 비유를 해줘서 선생님 놀랐어요. 그런데 조정이 변호사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정하는 친구들은 중재를 해야 되니까 조정하는 친구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보다는 역할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K11T 친구가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면 다수결을 왜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수결은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 뿐이죠.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할 때 소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수결이란 수단을 조금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 해봤어요. 이 외에도 대답을 너무 잘해주고 선생님한테 목소리 너무 좋다, 또 설명이 너무 쉬워서 이해가 쏙쏙 잘 된다라고 칭찬해준 친구들 하나하나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넘어갔던 형성평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로 우리 지난 시간 내용 한번 복습해 볼 건데,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네딘 지단 친구 설명 진짜 좋아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준영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싸우지 않으려고. 그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정신적 성장, 그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도출. 물망초 친구 맞았어요. 그쵸. 세빈이 말처럼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별이 맞아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서 갈등의 악순환을 막고 또 개인적, 사회적으로 성숙해져서 또 다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사회의 더 큰 폭력, 전쟁이라든지 생명을 빼앗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말의 중심을 나 자신으로 설정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대화 방식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2번 문제 정답 뭘까요? 알트 F4 친구 맞았어요. 나 전달법. 그쵸. 승현이, 물망초 친구도, 승상이도, 오민이도, 찬호도 다 맞았어요. 나 전달법. 우리 영어로는 iMessage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영향과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런 영향을 받았어. 다음엔 네가 이렇게 행동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기대감까지 이야기하는 거. 이걸 나 메시지라고, 나 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가까이 다가가 몸으로 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눈맞춤과 긍정적인 고갯짓, 표정, 질문 등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 뭐라고 하죠? 찬호, 물망초, 명관이, 우민이, 재호, 건희 다 맞았어요. 경청이에요. 성우도 맞아요. 경청이죠, 경청. 자,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잘 마주치고 산만하지 않게 집중을 잘 해주고 질문도 좀 해주고 그 다음 친구가 한 이야기를 재진술해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표정과 고갯짓으로 반응해주는 것. 그게 경청을 위한 어떤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4번.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 3가지 배웠었어요. 협상, 조정, 중재 이렇게 3가지 배웠는데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설명을 바르게 한번 이어볼게요. 협상 1번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랑 연결을 해야 될까요? 자, 1번. 니은, 은하 다시 생각해보세요. 석찬이, 재호, 성우, 기역이라고 해줬는데 기역이 맞죠. 당사자끼리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조정과 중재는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은 제3자가 직접 제시해주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배웠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 대답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채팅방에서 늘 열심히 대답해주고 잘 집중해주고 하는 거 정말 훌륭하고 기특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배우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죠?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볼 건데 왼쪽은 10년 전 상황이고 자, 오른쪽은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은 공익 광고로 나왔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공익 광고에서의 문구를 보면 학교 폭력이 자라면 점점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학교 폭력이 자라면 오른쪽과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학교 폭력이 자라면 재호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하던 사람들이 자라나면 또 어떤 그쵸 오민이 회사에서 이뤄지는 직장 폭력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요. 그쵸 직장 내 폭력 물망초 친구 맞아요. 그쵸 민들레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방관하는 사람들도 옆에 그림에 보이죠. 그쵸 사내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폭력이 무뎌진 채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떤 폭력이 발생할까요? 그쵸. 가정폭력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겪는 폭력은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사회로 확대되게 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들 외에 폭력을 사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은 대단원 1단원의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
자, 3단원, 중단원, 3단원의 폭력의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대단원 1단원에 중단원 3, 폭력의 문제 펼쳐주시고요. 소단원 1단원, 2단원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학습 목표로 넘어가도 돼요? 네,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도덕함, 학습 목표 3가지 한번 안 보고 얘기해볼까요? 매번 들어오는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것 같은데. 대한이, 민혁이, 수은이 다 준비됐나 봐요. 수민이도 준비됐나 봐요. 여러분 도덕함 3가지 기억나요? 첫 번째는 일단 머리로 알아야죠. 두 번째는 그쵸, 민혁이 느껴야죠. 마음으로 느끼고 완성 까먹었어요. 세 번째는 몸으로 행동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 그리고 폭력의 유형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고 한번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사실 폭력은 아니었을까 한번 성찰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폭력도 괜찮고 또 내가 당했던 폭력도 괜찮고 내가 관찰하고 봐왔던 폭력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 폭력이 왜 비도덕적인지 배워보고 마음으로 공감해 볼 거예요. 세 번째로 폭력의 유형 중에서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는 것까지. 이게 우리 이번 시간 미션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열심히 대답 잘 해줬으면 좋겠고 채팅방에서 수업과 관련 없는 말, 다른 친구를 부르는 행동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의 대답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미션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폭력의 의미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폭력의 의미 자체를 알아보기 전에 한 6가지 상황 정도를 제시해 줄 건데 그 행동들을 보고 폭력이 맞는지 아닌지를 O 또는 X로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친구가 돈을 빌려간 후 약속한 날짜가 지난 후에 돌려주는 행위. 이거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명간이 O라고 얘기해줬어요. 그쵸? 민규도 O. 완서도 O. 웅이는 X라고 했는데 자, 폭력입니다. 이거 우리 4글자로 금품갈취라고 하죠. 남의 돈을 빌려갔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갚지 않았으니까.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행위. 요거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은정이 O, 승현이 O, 민들레 친구 모두 O인 것 같아요. 오민이도 O, 우빈이도 O, 그쵸? 우리 이 두 번째 상황 3글자로 뭐라 그래요? 3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반성돼요. 스토커, 원찰이 스토커라고 해줬는데, 그쵸? 스토킹, 스토커, 성현이, 그쵸? 성현이 스토킹.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거. 스토커, 수민이도 맞았어요. 자,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누군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쫓아다니게 되면 그 친구로 하여금 혐오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겠죠. 그래서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폭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친구와 말을 하다가 욕설을 쓰고 손바닥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때리는 행위. 요거. O예요, X예요? 찬우 O, 우빈이 O. 그쵸. 완서도 O. 그쵸. O죠. 은하도 O. 맞았어요. 자, 세 번째도 O였습니다. 당연히 폭력이죠. 네 번째, 반 친구들 모두가 특정한 친구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행위. 따돌림.
이거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유빈이 O, 여진이도 O, 권희도 O, 수아도 O. 그쵸? O죠. 요것도 폭력이에요. 따돌림. 자, 5번째.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싫다고 해도 계속해서 놀리는 행위. 이거 학교에서 많이 하죠. 장난으로 계속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재호 O, 동균이 O, 승현이, 하나, 민규 O, 완서도 O, 수민이도 O, 세환이도 O. 맞죠? 이것도 폭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폭력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이웃집 대문을 발로 차고 창문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태영이 O, X라고 말해준 친구도 있어요. 맨 위치 친구. 상웅 O, 민규 O, 진아 O. 여러분 너무 대답 잘해주고 있어. O죠, O. 여러분 이것도 이웃집이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전혀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대문을 발로 차고 창문에 돌을 던지면 창문이 깨지겠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행위. 이것도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이걸 폭력이라고 부른다는 거 다 이해 가죠. 이 6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거 다 폭력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폭력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점검하고 한번 성찰해보지 않으면 폭력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폭력의 의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폭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를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자,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금품을 갈취하고 이웃집의 창문을 깨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폭력이라는 거. 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행위에는 공격적인 말, 그리고 행동, 또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 또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것, 또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요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폭력의 의미 모두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폭력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폭력은 아름답다라는 글은 엉터리입니다, 이 영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폭력 또한 비도덕적이에요.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바로 폭력이라는 것이 왜 비도덕적인지, 왜 정당화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N번방 사건이 있어요. 한번 들어봤나요? 기사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SNS에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또 이것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도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들어봤죠? 찬우 들어본 것 같아요. 진아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N번방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 SNS에서 N번방으로 대표되는 어떤 SNS 공간, 요거는 그 방들 중에 하나의 이름일 뿐이고, 이런 SNS 공간에서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또 그걸 빌미로 삼아서 협박하는 어떤 성착취 공간이에요. 이 사건을 접한 친구들 혹시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해 준 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지훈이 무서웠어요. 그쵸. 불쾌감이 현우 불쾌감. 성재 무서웠어요. 완서도 무서워요. 그쵸. 무섭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여러분들과 동갑인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이런 일들을 접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은정이 화나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호. 예찬이도 무서웠어요. 기분이 나쁘고 혐오감도 들었어요. 그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은이. 그쵸?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폭력하면 떠오르는 게 학교 폭력이죠. 자, 여기 포스터를 보면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친구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을 해놓고 나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상처받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경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재호. 장난도 폭력이죠. 찬호도. 장난도 폭력이죠. 그쵸? 명관이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네, 여러분 한심해요. 물망초 친구. 한심하고 어이없고. 그쵸. 장난도 폭력이고. 장난이라는 말에 더 화가 나요, 현우. 그쵸. 슬퍼요, 소리. 맞아요. 이렇게 장난이라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또 그런 폭력이 용인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아마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일 거예요. 자, 우리 피해자의 고통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애가 자꾸 떠올라요. 학교 가기가 무서워요. 괴롭힘 당하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무서워요.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아이예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인기도 별로 없는데 누가 제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밤에도 매일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학교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육교에서 떨어질까 생각도 했는데 엄마 아빠 생각에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읽어봤나요? 그쵸. 따돌려진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학교폭력 중에서도, 따돌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글을 쓴 친구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까요? 슬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줄 게 뻔할 것 같아요. 재호. 엄청 슬퍼요, 세빈이. 그쵸. 자살 시도를 할 정도라니, 예영이. 그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승진이. 그쵸. 세상 살기 싫고, 따돌림 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폭력이라는 걸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예요. 선생님도 소심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상처를 줬던 말과 행동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니까 좋은 말들은 빨리 잊혀지는 반면에 나에게 깊이 상처를 준 말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트라우마, 그쵸. 상처가 남을 것 같아요, 예찬이. 잊히지 않는 상처, 그리고 폭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지금 이 친구도 밤에 매일 무서운 꿈을 꾼다고 하죠. 폭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제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는데 이렇게 폭력에 무기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일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기도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방금까지 말한 잊혀지지 않는 상처, 폭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건데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건 교통사고나 전쟁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충격이 이후에도 뇌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불안장애 중 한 가지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는. 단순히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심하게 긴장되는 것.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 자신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울망초 친구 맞아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렇게 상처에 남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고통은 이 친구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럼 이렇게 만든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아니겠죠. 가해자는 폭력을 일으켰다는 잘못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또 고통이 있어요. 준영이 우울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피해자는. 자, 여러분,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물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또 그 폭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상도 해줘야 돼요.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겠죠. 또 사회적, 도덕적 비난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찬호가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 경제적 책임, 비난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짐승과 다른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도 또한 느끼게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피해자들의 피해처럼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즉, 가해자도 폭력을 일으켰다는 그런 잘못 때문에 이러한 책임과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쵸, 민규. 마음은 책임질 수 없어요. 영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폭력이 악순환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당했으니까 당연히 분노하겠죠. 복수심이 들고 혐오감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또다시 폭력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 복수심에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력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폭력 자체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도덕적인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폭력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폭력을 쉽게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쉽게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반복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질서에 혼란이 오는 문제들이 생겨요. 즉, 내가 그냥 갈등 하나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이게 사회에 확대되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질서 자체도 혼란이 올 수 있는 거겠죠. 유튜브 계정 친구가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해야 해요 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했던 그 작은 행동이 사회로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그쵸? 말보단 행동이 나오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쵸?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빚는다. 부여중 학생의 라이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여러분, 폭력의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들기 힘들겠죠. 언제든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자,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기도 해요. 아까 우리 피해자의 고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나 불안감,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화롭게 생존을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수단화하는 경우. 찬영이 채팅 읽어주세요. 선생님 설명하고 금방 읽어줄게요. 자, 여러분,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면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많이 훼손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습관화되면 피해자 한 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폭력을 일으키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TK11T 친구, 폭력은 폭력으로, 폭력이니까 폭력으로 대응하면 다시 폭력이 된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수단화가 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단화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라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말로 모욕감을 주거나 이렇게 인격을 수단화해서 상처를 주는 행동. 그쵸? 어떤 폭력이든 정당화될 수 없으면 정당방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쌤이 이따가 같이 이야기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 4가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점. 두 번째는 가해자의 죄책감. 세 번째는 폭력의 악순환. 네 번째는 인간 존엄성 훼손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데 사실 정당방위는 누군가가 내 생명을 훼손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정당방위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을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당방위를 한 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기사 제목을 보면 악성 댓글,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찍은 사진을 대화방에 마구 올리는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언어 폭력, 그쵸? 예영이 언어 폭력, 별이 학교 폭력. 자,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폭력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쵸? 찬우 가정 폭력, 상범이 사이버 폭력, 그쵸? 학교 폭력, 직장 폭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선생님 사실 모든 폭력을 다 같이 알아보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학교 폭력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죠. 떠오르는 것들. 파도 친구, 성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그쵸? 집단 따돌림, 데이트 폭력, 그쵸? 그것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학교 폭력의 유형 8가지를 선생님이 제시를 해봤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상황을 듣고 한번 어떤 폭력에 해당하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일부러 한 친구에게만 말을 잘 걸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번부터 8번 중 어떤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승연이 아동학대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 중 하나죠. 그쵸, 따돌림, 상호 맞아요. 승상이도 맞아요. 그쵸, 따돌림 몇 번이에요? 8번이죠, 8번.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아이고, 따돌리면 선생님 잘못 적었어요. 신체폭력 아니에요? 자, 2번, 종종 어깨를 세게 툭툭 치면서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번, 그쵸. 정현이 맞았어요. 1번. 1번. 신체폭력이에요. 선생님 정답을 잘못 지금 적어놨거든요. 미안해요. 1번이 맞아요. 자, 3번.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라고 말하는 경우. 이거 뭐예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속 모드가 괴롭혀요? 그쵸, 4번. 너무 빨리 대답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4번 서현이, 성재, 진아 다 맞았어요. 다현이도 맞았어요. 4번이에요, 4번. 언어폭력이에요. 선생님 지금 답 지금 잘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돈을 빌리면 갚지 않으면서 자주 빌려가고 빌려간 물건 돌려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요? 지성이, 그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2번. 공주 친구. 다현이, 진아, 성재. 맞았어요. 다빈이도 맞아요. 2번이죠, 2번. 금품 갈취에 해당해요.
그쵸. 금품갈취에 해당됐어요. 자, 이번에는 5번 한번 볼게요. 교실에서 잠든 사진을 계속 찍어서 허락 없이 SNS에 올리는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떤 폭력에 해당되죠? 이런 행위는 사이버 폭력. 그쵸.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죠. 또박이 맞았어요. 뀨뀨도 맞았어요. 웅이도 맞아요. 누리 5번? 5번 아니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자, 6번.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가 5번이겠죠. 준영이가 말하는 5번. 명예훼손. 자, 7번. 내 의사와 관계없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행동을 계속 하라고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쵸. 불효리 친구 6번. 강요 오민이 맞아요. 강요. 6번이죠. 정연이 6번. 강요나 협박에 해당돼요. 자, SNS를 통해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몸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폭력에 해당될까요? 대답 너무 잘해준다. 그쵸.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사이버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야기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준 그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한번 통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언어폭력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죠. 왼쪽에 보면. 그쵸. 오른쪽에 보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냐 봤을 때 학교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또 교실 안, 복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교실과 복도가 차지하는 그 공간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늘 생활하는 공간, 교실과 복도 이런 데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폭력에 자주 노출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자만 없으면 될까요? 가해자만 행동을 바로잡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것 외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부작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빨간색 모르는 척한 경우, 학교 폭력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 그쵸? 가르디 친구 방관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물망초 친구도 맞아요. 민트 초코도 맞아요. 방관. 상범이도 맞아요. 방관하는 경우. 여러분 이게 더 큰 상처가 될 때 있죠. 학교폭력 방관자,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폭력에 너그러운 상황, 이런 것도 하나의 폭력이에요. 이걸 구조적 폭력이라고 해요. 구조라는 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학교의 구조라고 하면 학생도 있고 친구 관계, 학부모, 교사, 교육과정, 시간표, 분위기 이런 것들 모두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다 구조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그 구조의 폭력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갑질, 혹은 태움 문화, 혹은 직장 비리를 내부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해직하는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전혀 하지 않는 문제,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구조적 폭력이 함께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 그리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조적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어야 해요. 폭력에 너그러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음, 사회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자기성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로 느끼지 못했던 폭력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언어폭력, 그쵸? 언어폭력, 여러분들 언어폭력을 문제로 느끼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구나.
그쵸. 강요와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이버 폭력, 별명 부르기, 그쵸. 여러분 별명 부르기 되게 많이 하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싫다고 하면 안 부르도록 해야겠죠, 그쵸. 친구끼리 툭툭 치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까닭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공감하고 느꼈던 자신만의 이유. 제가 기분 나쁠 때 가끔 욕이 나와요. 허락받은 별명만 부르기. 못생겼다고 하는 거. 내 물건 가져가는 거. 선생님 두 번째 성찰 지금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쵸. 여러분들 아마 피해자에 대해서 가장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그쵸.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멋있게 성찰해줬어요. 성찰한 내용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거나 SNS 활동할 때 꼭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성평가도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도덕함, 학습 목표 한번 점검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머리로 알고, 두 번째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동했던 거. 폭력의 비도덕성과 유형 잘 이해했나요? 물음표 친구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줄게요. 두 번째, 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많이 공감했어요? 입장을 바꿔서 나한테 욕을 해봅시다. 공감 잘한 것 같아요. 대답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태성이도, 본석이도. 자, 마지막으로 나의 행동은 폭력이 아니었을까? 성찰한 것도 여러분 아까 성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오민이도, 대한이도, 은비도 오늘 수업 너무 잘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맙고 다음 도덕 2 시간에는 오늘 배운 여러 가지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은 아마 여러분 선생님과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벌써 아쉬운데 다음 시간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에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 잘 참여하도록 합시다. 늦지 말고 건강하게 다음 주 금요일 2시에 우리는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가 아니다.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 2교시 3시에 도덕 시간이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는 생방송이 잠시 꺼질 테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눈도 많이 깜빡이고 다시 수업 잘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학 시간까지 여러분 수업 준비 잘하고 우리는 금요일에 만납시다.